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책 보복이냐.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됐습니다. 자, 검찰의 칼끝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요, 이 바레인으로 향하는 출국길에서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해서는 아니 됩니다. 2013년 국정원 대표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저 상식 안 맞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 보복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마저도 야, 우리도 할 말이 많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일에 관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왜 우리를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 보복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그때 잘못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못한 건 맞다는 얘기가 아쉽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도 또 역시 과거에 잘못한 걸 다 가지고 있다라면 먼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논리가 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도 일침을 놨습니다. 자, 군 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 플레이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09년 당시에요. 문재인 전 비서실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흘렸다면 나쁜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모든 시계를 그때 당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나한테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억울함을 지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노무현 정부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소위 말해서 그 봉화대군과 영일대군의 그 한라인설이 있었어요. 네. 봉화대군이라는 것은 그 노건평 씨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영일대군은 이상적 그 전 의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의 그 검찰 수사를 중립적으로 한다. 이것을 약속했다는 것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 노건평 씨에게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그런 이제 어떤 미래 관계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였죠. 네. 그런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강우병 촛불 시위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그 주도를 한 쪽이 그 노사모다. 뭐 이런 것이 검찰 안에서도 뭐 이야기가 있었고 청와대 안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박연차 게이트, 네.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가 옮겨지면서 결국은 양쪽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등을 갈라섰고 네.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 다시 이 어떤 뭐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네. 논란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본인의 상황과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상황을 대입시켜서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뭔가 이제 지금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네. 이 프레임을 이제 들고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적폐 청산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하나의 이제 신구 정권의 갈등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사실 노 전 대통령과 MB 정권이 관계가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 그 부분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청와대와 한 라인을 구축해서 과거 정권을 뭐 이렇게 단죄하는 이런 것은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은데 이것이 이제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이른바 대대적인 그 주력군이 어디냐 결국은 이게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서 광범위한 어떤 이제 반격을 가하면서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그 상황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네.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나쁜 검찰이라고 언급을 했던 이유, 바로 논두렁식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서 있습니다. MB 측에서도 검찰의 망신 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를 지금 쥐고 있는 사람,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공교롭게도 검찰의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논두렁식의 보도와 관련해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망신 주기 지시를 받았다. 뭐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주장하고 있는 바만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에서 직접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이 사안이 그렇게 혐의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용을 밝혀서 언론에 망신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했고 이인규 중수부장은 당시 국정원 강보에게 국정원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사실까지 내가 밝혀버리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거부를 했다 본인은. 하지만 어떤 형태로건 검찰 그 기자 언론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검찰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다는 내용도 또 국정원 개혁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밝혀진 상황이죠.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한 사람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노의 핵심 인물이자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입니다. 자, 그 이름이 나오는 이유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의 모습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날 그 장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악연, 그 내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죠. 2009년 5월 29일 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이제 경복궁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분향을 하러 이제 왔는데 분향을 하러 나가고 있을 때 이제 백원우 의원, 당시 의원이었죠. 백원우 의원이 여기를 어디서 분향을 하느냐라고 네. 이제 크게 이제 소리를 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려 나갔었죠.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급하게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백원우 전 의원이 민정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과거에 그런 악연을 통해서 백 비서관이 사실상 마크에서 지금 검찰을 그렇게 강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의심을 하고 그렇게 또 정치적인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구원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그렇죠.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데 수석도 아니고 네. 민정비서관을 맡았어요. 네. 그 민정수석은 조국 수석이죠. 네. 그리고 민정비서관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호철 씨가 또 맡기도 했지만은 네. 가급적 검찰 출신이 맡았습니다. 네. 우병우 수석도 민정비서관을 거쳐서 민정수석을 했죠. 그런데 재선의 국회의원을 민정비서관, 이렇게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에 발탁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사정, 특히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사정을 민정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이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또 백원우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도 비서관을 했어요. 네. 비서관을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때도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을 했습니다. 네. 행정관을 했고, 그러니까 행정관에서 바로 국회의원이 된 거의 첫 케이스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정비서관으로 발탁이 됐고, 계속 이어서 사정 작업이 벌어지니까 결국 청와대의 J탑이 네. 민정비서관 아니냐 이런 말이 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 국민들이 입장 볼 때도 적폐청산은 반드시 돼야 되는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주장이 지금 목소리를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제대로 된 적폐청산으로 되려면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수사를 할 때 이게 적폐청산이냐, 네. 바람직한 겁니다.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 정치보복이냐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과거의 잘못된 제도를 바꿔서 좋은 미래가 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가게 되면 그건 적폐청산에 맞습니다. 네. 과거 우리가 잘못했는데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제도를 바꿔서 아름다운 미래를 갖고 가자. 이건 적폐청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사를 빙자해서 누구 하나 콕 찍어서 야, 저 사람을 내가 죽어도 보내야 되겠으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정치보복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적폐청산인지 정치보복인지는 글쎄요. 당사자들, 뭐 청와대 생각, 검찰 생각,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5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6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4위로 꼽은 내용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도 또 역시 과거에 잘못한 걸 다 가지고 있다라면 먼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논리가 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검찰에도 일침을 놨습니다. 자, 군 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 플레이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09년 당시에요. 문재인 전 비서실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흘렸다면 나쁜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모든 시계를 그때 당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해서는 아니 됩니다. 2013년 국정원 대표를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 보복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마저도 야, 우리도 할 말이 많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일에 관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왜 우리를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 보복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그때 잘못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못한 건 맞다는 얘기가 아니지. 이런 것이 검찰 안에서도 뭐 이야기가 있었고 청와대 안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박연차 게이트, 네.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가 옮겨지면서 결국은 양쪽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등을 갈라섰고 네.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 다시 이 어떤 뭐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네. 논란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본인의 상황과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상황을 대입시켜서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뭔가 이제 지금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네. 이 프레임을 이제 들고 나오면서 기존의 이제 적폐 청산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하나의 이제 신구 정권의 갈등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사실 노 전 대통령과 MB 정권이 관계가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습니다. 그 당시. 그 부분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 점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나한테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억울함을 지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노무현 정부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소위 말해서 그 봉화대군과 영일대군의 그 한라인설이 있었어요. 네. 봉화대군이라는 것은 그 노건평 씨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영일대군은 이상덕 전 의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에 그 검찰 수사를 중립적으로 한다. 이것을 약속했다는 것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 노건평 씨에게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그런 이제 어떤 미래 관계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였죠. 네.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강우병 촛불 시위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 그 주도를 한 쪽이 그 노사모다. 뭐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 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책 보복이냐.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됐습니다. 자, 검찰의 칼끝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요, 이 바레인으로 향하는 출국길에서 반격의 서막을 열었습니다.